여러분, 179명이라는 생명들이 어느 날 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이 사고 3일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세와 충돌 부분, 그리고 랜딩 기어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새와 충돌했다고 해서 여객기가 사고가 나는가? 새와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새와 충돌했기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가 난 건가? 이건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 분야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지적들, 분석들,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이나 신문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들 가운데는 정말 엉뚱하고 거의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단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꽝꽝꽝 소리가 났다. 이것은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와 부딪혔는지, 아니면 무슨 드론과 부딪혔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엔진에서 이상이 생겼는지, 이것은 우리가 사실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 사고기가 남쪽에서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그 쿵쾅쿵쾅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직후에 활주로 방향으로 비행기가 비행하는 게 아니라 활주로 좌측 방향으로 비행을 했다. 이게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마치 1차 착륙 시도를 할 때 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신문 방송도 대부분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취재한 이분은 정확하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무안공항 활주로하고 마주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제주항공 여객기의 활주로에서 질주하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여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식당 위치를 제가 구글 어스로 제가 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무안공항 활주로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서너 번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좀 그 이상을 느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톤모리 상공 전이었어요. 네. 거기서 꽝꽝 소리 났어요? 그 전에서 소리 났겠죠. 비행기 소음이랑 같이 들렸거든요. 비행기 제가 느끼기로는, 안에서 느끼기로는 그 오토바이 그 노킹 현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좀 그 이상을 느꼈던 게, 활주로 쪽으로 비행기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가게 방향으로 포드도 낮고 저희 가게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게 상공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지붕 위로. 예. 지붕 위로. 저거 이상하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비행기를 바라보니까 비행기가 선회를 하는데, 유턴을 하는데 다른 비행기들에 비해서 좀 작게 선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전했겠네요, 비행기가?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뒤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옥상 올라가가지고 꽝꽝꽝 소리가 난 이후에 무안공항 활주로를 향해
진입하던 접근하던 사고기가 활주로 방향이 아닌 좌측으로 방향을 비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와 충돌했다. 두 번째, 엔진 자체 결함이 생겼다. 세 번째,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문 방송에서는 새와 충돌해서 그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 것이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새와 충돌해서 항공기가 작동 불능, 즉 추락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다. 이런 전문가의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는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엔진으로 주류가 흡입되었을 때 펑 하는 폭음이 울리고 화염이 배출되는 것은 설계된 반응입니다. 모든 쌍발 상용 제트 여객기는 하나의 엔진만으로 안전하게 순항, 접근, 착륙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full controllability가 보장됩니다. 조류가 흡입된 엔진은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엔진이 멈추거나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조류가 연소되는 동안 엔진 계기가 플럭추에이션하고 EGT 상승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완전한 추력 상실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버드 스트라이크는 모든 에어라인 조종사가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접근 중 저출력으로 작동하는 엔진에 발생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조종사가 불필요한 고어라운드를 하지 않는 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반면 26단계나 고어라운드처럼 고출력 상태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엔진 손상이 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엔진은 26 활주로로 다시 돌아내릴 동안 부분적인 추력을 생성합니다. 엔진이 설계와 인증 단계부터 이렇게 설계되었고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항공항 활주로 좌측으로 지나갔어요. 이 사고기가 지나간 다음에 곧바로 유턴을 해서 아주 이 선의 반경이 굉장히 좁았다고 지금 이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고기가 바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 방향에서 착륙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공중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다시 남쪽으로 회항을 해서 착륙을 시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새와 충돌했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던, 아니면 다른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일날 날씨를 보십시오. 무슨 무한 소방서장이 기상 악화 때문에 추락했다,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언론이 신문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청명했고 이 연기가 피어오른 거 보십시오. 수직으로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상은 이 사고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외국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은 사고기가 무항공항에 접근하기 직전에 모든 신호가 끊겼다는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모든 신호가 끊겼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교신 자체가 안 되고 조종사가 자체적으로 역방향에서 착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꽝꽝꽝 소리 이후에, 그 소리가 난 이후에 모든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혹과 의문을 해소하는데 블랙박스 분석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고 직전 관제탑과 무항공항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이 녹음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녹음 내용만 들어보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관제탑과 무항공항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이 교신 내용을 정부가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착륙 승인을 받고 세대 조심하라 라고 한 것까지는 관제탑과 교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꽝꽝꽝 소리가 난 이후로 과연 이 사고기와 관제탑 간에 교신이 됐나요?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각종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블랙박스 분석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 치고 사고 순간, 사고 직전에 관제탑과 조종사 간에 그 교신 음성 내용을 공개하면 이런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이 모든 부분이 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적으로 더 이상 공중에서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역방향으로 착륙했다. 비행기가 그런 상황이 돼서 사고기가 그런 상황이 돼서 관제탑과 교신도 불가능했다. 뭐 이런 걸 추론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고 직전에 사고기 기장과 무항공항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